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그렇고 우리 또래분들도 이제 휴대폰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날씨를 확인하고 자녀들과 안부를 묻고 은행 업무도 보고 심지어 장보기까지 모든 일상이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겨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편리함만 생각하고 무심코 사용하는 설정. 하나 때문에 소중한 개인정보가 남에게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계좌번호, 주소, 가족사진, 심지어 우리의 일상. 대화 내용까지 누군가 몰래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놀라실 수도 있고, 혹시 이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가슴이 철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우리 휴대폰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복잡한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휴대폰 안에 이미 들어있는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챕터 1 클립보드에 남은 위험한 흔적들. 혹시 은행 앱에서 계좌번호를 복사해서 다른 앱으로 보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집 주소를 복사해서 택배 신청할 때 붙여넣기 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복사한 정보들이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사한 모든 내용들은 클립보드라는 보이지 않는 보관함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마치 책상 위의 메모지처럼 말이지요. 문제는 이 클립보드라는 공간을 악의적인 앱들이 몰래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소중한 정보들이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내가 언제 어떤 정보를 복사했는지, 그것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전혀 알 수 없으니 말입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난 정자영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자영님은 72세로 평소 손주들에게 용돈을 자주 보내주시는 다정한 할머니셨습니다. 어느 날도 평소처럼 손주 계좌로 용돈을 보내기 위해 은행 앱에서 계좌번호를 복사하셨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뒤부터 알 수 없는 결제 문자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팸 문자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는데 문자 내용을 자세히 보니 실제로 어딘가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정자영님은 급히 아들에게 연락을 하셨고 아들분이 휴대폰을 살펴본 결과 클립보드에 저장된 계좌번호 정보가 악성 앱에 의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들분이 바로 은행에 신고를 하고 계좌를 정지시켜서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정자영님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 아들분이 알려준 대로 클립보드를 완전히 비우고 클립보드에 접근할 때마다 알림이 뜨도록 설정을 바꾸신 후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자영님은 지금도 그때 아들이 빨리 조치를 취해줘서 정말 다행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하며 안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클립보드에 쌓여있는 오래된 정보들을 깨끗하게 지워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앱에서 아무 글자나 하나 복사한 다음 다시 다른 글자를 복사하는 과정을 몇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전에 복사했던 중요한 정보들이 새로운 내용으로 덮어씌워져서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클립보드에 누가 접근하는지 알 수 있도록 알림을 켜두는 것입니다. 휴대폰 설정에서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항목을 찾아보시면 클립보드 접근 시 알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켜두시면 앞으로 어떤 앱이 클립보드를 들여다보려고 할 때마다 화면 위쪽에 작은 알림이 뜹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신 후에 꼭 한번 여러분의 클립보드를 비워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그 안에 쌓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클립보드 접근 알림도 반드시 켜두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지켜줄 것입니다. 챕터 2 사진 속에 숨겨진 나의 위치 정보. 요즘 가족단체 카톡방에 사진 한 장 올리는 일이 얼마나 자연스러워졌는지요. 손주 사진, 맛있게 차린 밥상 사진, 산책길에서 찍은 꽃 사진까지 우리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나누는 것만큼 즐거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집 근처 텃밭에서 찍은 사진을 가족톡에 올렸는데 며느리가 금세 어머니,
여기 집 바로 뒤편 아니에요 라고 정확히 맞춘다거나 산책 사진을 보낸 후 아들이 어디서 찍으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전에 여기 우리 동네 공원이네요 라고 먼저 알아맞히는 일말입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의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찍는 모든 사진에는 촬영한 시간뿐만 아니라 정확한 위치 정보까지 자동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진 뒷면에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메모를 적어두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이런 기능이 유용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 노출시킬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김순호님이라는 68세 어르신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호님은 퇴직 후 작은 텃밭을 가꾸시는 것이 큰 낙이셨습니다. 정성껏 기른 상추와 토마토가 잘 자라는 모습을 따님께 자랑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어 보내셨지요. 그런데 사위분이 그 사진을 보자마자 아버지, 텃밭이 생각보다 집에서 가깝네요. 정확히 어디인지 지도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김순호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사진만 봐도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니 처음에는 믿기지 않으셨거든요. 사위분이 설명해드리니 그제서야 휴대폰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위치 정보를 함께 저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평소 텃밭 사진을 지인들과도 자주 나누시던 김순호님은 혹시 모를 위험을 생각하니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따님이 휴대폰 설정을 바꿔주신 후로는 마음 편히 사진을 찍고 계시지만 그 전까지 찍었던 사진들의 위치 정보는 일일이 지워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카메라 앱의 설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카메라 앱을 연 다음 설정 버튼을 찾아 들어가시면 위치 태그 또는 위치 정보 저장이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켜져 있으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촬영 장소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이 설정을 꺼두시면 앞으로 찍는 사진에는 위치 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찍어둔 사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하나 지우기는 너무 번거로우니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다시 편집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열어서 편집 버튼을 누르고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저장하시거나 사진 화질을 일반으로 바꿔서 다시 저장하시면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앞으로는 손주 사진이나 집 주변 풍경을 찍으실 때 위치 태그가 꺼져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아름다운 순간을 가족과 나누는 것은 좋지만 괜히 집 주소나 자주 가시는 장소까지 노출시킬 필요는 없으니까요. 작은 주의만으로도 우리의 사생활을 훨씬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챕터 3 나를 따라다니는 광고의 정체. 아침에 친구와 무릎이 아프다는 얘기를 나누었는데 저녁부터 무릎 보호대 광고만 계속 뜨는 경험 해보셨나요? 아니면 병원에서 혈압약에 대해 상담받고 집에 왔는데 휴대폰을 켜니 혈압 관련 건강식품 광고가 줄줄이 나타나는 일도 있으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신기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꾸 반복되면 마치 누군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섬뜩하기도 합니다. 혹시 내 휴대폰이 내 대화를 엿듣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 몰래 내 행동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하지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입니다. 광고 회사들이 우리의 대화를 직접 엿듣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휴대폰으로 하는 모든 활동들을 꼼꼼히 기록하고 분석해서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앱을 자주 사용하는지, 인터넷에서 무엇을 검색하는지, 어떤 웹사이트에 오래 머무르는지, 심지어 어떤 지역을 자주 방문하는지까지 모든 정보가 광고 아이디라는 것을 통해 수집됩니다. 마치 우리 각자에게 보이지 않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서 광고 회사들이 그 꼬리표를 보고 우리의 관심사와 필요를 파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윤복희님이라는 75세 할머니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윤복희님은 최근 무릎이 아프셔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휴대폰을 켤 때마다 무릎 관절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셨지만 광고 내용이 너무나 정확하게
본인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니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광고에서 나오는 증상 설명이 본인의 상태와 거의 일치해서 정말 누군가 내 병원 진료 내용까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던 윤복희님은 결국 아들에게 사정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들분이 휴대폰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광고 추적 기능이 모두 켜져 있어서 윤복희님의 모든 온라인 활동이 광고 회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병원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건강 관련 기사를 읽는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맞춤형 광고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들분이 광고 아이디를 재설정하고 맞춤형 광고 기능을 제한한 후로는 그런 찜찜한 광고들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윤복희님도 한결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휴대폰 설정에서 광고라고 검색해 보시면 관련 설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광고 아이디 재설정이나 삭제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실행하시면 지금까지 수집된 광고 추적 정보가 리셋됩니다. 또한 맞춤형 광고 제한이나 광고 추적 제한이라는 기능도 함께 켜두시면 앞으로는 여러분의 활동 기록을 덜 추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광고가 아예 사라지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듯한 섬뜩한 광고들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 꼭 광고 아이디를 한번 재설정해 보세요. 그리고 맞춤형 광고 제한 기능도 켜두시기 바랍니다. 한결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감시받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챕터 4 문자 속에 숨겨진 위험한 함정들. 요즘 하루에도 몇 통씩 오는 택배 문자나 각종 안내 문자들 정말 많으시죠. 그 중에는 진짜 필요한 정보도 있지만 가끔은 수상한 내용의 문자도 섞여서 옵니다. 특히 택배가 도착했으니 확인해달라거나 부고 안내 같은 내용으로 링크를 누르게 하는 문자들 말입니다. 우리 같은 나이에는 가족이나 지인의 부고 소식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택배도 자주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링크를 눌러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큰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런 문자 속 링크를 함부로 누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웹사이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휴대폰을 해킹하려는 악의적인 프로그램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이런 함정에 걸리면 휴대폰이 느려지거나 이상한 광고창이 계속 뜨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박동일님이라는 70세 어르신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 온라인 쇼핑을 자주 이용하시던 박동일님에게 어느 날 택배 관련 문자가 왔습니다. 택배 배송이 지연되고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마침 며칠 전 주문한 건강식품 배송을 기다리고 계시던 터라 별 의심 없이 링크를 눌러보셨습니다. 링크를 누르자 택배회사 홈페이지와 비슷하게 생긴 사이트가 나타났고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배송 확인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셨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휴대폰이 눈에 띄게 느려졌고 인터넷을 할 때마다 이상한 광고창들이 자꾸 뜨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며칠 후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쇼핑몰에서 결제 완료 문자가 온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박동일님이 카드사에 문의해보니 정말로 결제가 이루어져 있었고 급히 카드를 정지시켜야 했습니다. 다행히 카드사에서 이상 거래로 판단해 환불 처리를 해주었지만 박동일님은 며칠 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들분이 휴대폰을 점검해 본 결과 그 문자 링크를 통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었고 이 프로그램이 박동일님의 개인정보와 결제 정보를 빼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 후 아들분이 메시지 앱 설정을 바꿔서 링크 차단 기능을 켜두시니 같은 피해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동일님은 지금도 그때 아들이 빨리 조치를 취해줘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당시를 떠올리면 아찔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피해를 미리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메시지 앱 설정을 미리 바꿔두는 것입니다.
문자 앱의 설정에 들어가시면 링크 자동 열기나 웹 링크 미리 보기 같은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기능들을 모두 꺼두시면 설령 실수로 링크를 눌러도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스팸 및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도 반드시 켜두셔야 합니다. 이 기능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미 신고된 악성 링크들을 자동으로 걸러내 줍니다. 혹시 모르니 지금 바로 여러분의 문자 앱 설정을 확인해 보세요. 링크 관련 기능들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가족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셔서 안전한 설정으로 바꿔두시기 바랍니다. 작은 예방조치 하나가 큰 피해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챕터 5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을 막아내는 마지막 방어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내용이 가장 강력한 보안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기만 해도 또는 컴퓨터에 USB 케이블로 연결하기만 해도 악성 앱이 몰래 설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또한 지인이 이거 정말 좋은 앱이야 라며 보내준 파일을 설치했더니 휴대폰이 완전히 망가지는 일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아무런 의심 없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우리 휴대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니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휴대폰의 보안 설정이 기본적으로 너무 느슨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나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필요한 앱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악의적인 프로그램들에게도 똑같은 편의를 제공하게 되는 셈입니다. 최명자님이라는 66세 어르신의 경험을 통해 이런 위험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명자님은 평소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셨지만 손주들과 소통하기 위해 열심히 배워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로부터 요즘 인기 있는 건강관리 앱이야. 혈압이랑 혈당 관리에 정말 좋다고 하더라라며 앱 파일을 전달받으셨습니다. 친구의 권유라 별 의심 없이 설치하려고 하니 화면에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을 설치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처음 보는 메시지라 잠시 망설이셨지만 친구가 추천해준 것이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허용을 눌러 설치를 진행하셨습니다. 앱이 설치된 후 처음 며칠간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일주일쯤 지나니 휴대폰이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려고 하면 화면이 먹통이 되고 문자를 보내려고 하면 앱이 자꾸 꺼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밤중에도 휴대폰이 저절로 켜지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걱정이 된 최명자님이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아들분이 휴대폰을 분석해 본 결과 그 건강관리 앱이 실제로는 악성 프로그램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명자님의 연락처, 사진, 심지어 통화 내역까지 외부로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어 휴대폰을 완전히 초기화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중한 가족 사진들과 연락처를 모두 잃는 아픔을 겪으셨지요. 그 후 아들분이 보안 설정을 철저히 바꿔주신 덕분에 최명자님은 지금까지 비슷한 피해를 당하지 않고 계십니다. 최명자님은 그때 아들이 빨리 발견해주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며 지금은 앱 설치에 대해 훨씬 신중해지셨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출처 불명의 앱 설치를 아예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휴대폰 설정에서 보안 또는 개인정보 보호 항목을 찾아보시면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나 알 수 없는 앱 설치 허용 같은 설정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꺼두시면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은 모든 앱 설치가 차단됩니다. 최신 휴대폰이라면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이나 유해 앱 설치, 차단 같은 더 강력한 기능도 있으니 이것들도 모두 켜두시기 바랍니다. 이 설정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휴대폰은 마치 백신을 맞은 것처럼 든든해집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추천해준 앱이라 해도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게 되니까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안전을 생각하면 이 정도 불편함은 충분히 감수할 만합니다. 마무리 멘트.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휴대폰 보안 설정은 어떠셨나요? 클립보드에 쌓인 개인정보 지우기, 사진 속 위치 정보 차단하기, 광고 추적 제한하기, 문자 링크 자동 차단하기, 그리고 출처 불명 앱 설치 막기까지 모두 우리 휴대폰 안에 이미 들어있는 기능들이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복잡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설정들을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지요. 혹시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하나만 먼저 시도해 보세요. 클립보드를 비우는 것이든 사진 위치 태그를 끄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만 바꿔도 이전보다 훨씬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하나씩 더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가족분들과도 꼭 나누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도 의외로 이런 보안 설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먼저 배우고 실천해서 가족 모두가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면서 완벽한 보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적인 방어막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